안녕하세요. 열정무도 부해추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도님. 에어비앤비 시작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에어비앤비 하시면서 실제 세금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종합소득세. 두 번째, 부가가치세. 세 번째, 종합소득세에 붙어있는 지방소득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종합소득세 말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셨잖아요. 어떤 돈을 버셨는데 실제 그 버는 돈은 매출은 아니에요. 즉 에어비앤비에서 매달 300씩 벌었어요. 매출이 생겼어요. 300 하면 3,600의 매출이 발생됐잖아요. 그거를 소득이라고 하진 않아요. 거기에서 뭘 빼야 된다? 비용을 빼야 돼요. 비용을 빼고 난 순수 소득 있죠. 나한테 진짜 내 통장이 딱 소득으로 꽂히는 거, 수입으로 꽂히는 거. 즉 제가 200만 원 실질적으로 비용을 썼어요. 300만 원 벌었는데 그럼 매달 좀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 100만 원에 대한 소득을 연간으로 합치면 1200, 그 1200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연말정산은 12월에 하시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차년도, 즉 올해 25년도면 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제 전년도, 즉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신고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세율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간마다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6%부터 45%까지 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구간을 대부분 보면 1,400만 원 이하는 6%대이고 1,4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구간마다 모두 다르고요. 1억 원이 충분히 넘어가면 이제 35%, 45%대까지 세금을 내는 내용이 있죠.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소득이라고 칭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여러분 에어비앤비로도 받으시는 소득이 있으시죠?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직장에서도 받으시는 소득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청소 용역을 했어요. 청소 용역이 생기는 소득도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에서 관련된 비용을 전부 빼는 거예요. 그 비용을 빼고 나서 나한테 에어비앤비 운영할 때 회사에서 받은 돈, 청소 부업으로 받은 돈의 순수 소득을 전체 합친 거를 가지고 실제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제가 만약 5천만 원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은 한 300만 원? 이건 너무 개인마다 달라서 그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 설명문에다가 꼼꼼하게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에어비앤비를 하잖아요. 민박업을 하기 때문에 그 민박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붙는 세금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가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씩? 10%씩. 수익이 실질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세는 10% 정도인데 이거를 왜 한꺼번에 내냐면 나라가 원래는 물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했냐. 네가 우선은 다 받아. 부가가치 세금까지 다 받아. 즉 제가 100만 원의 서비스를 했는데 11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세금을 바로 정부에 내진 않고 제가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연말에 전부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간이가세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1억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를 하고요.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간이가세는 2.5%밖에 안 내요. 세금을. 10%라고 그랬는데 부가세를 2.5% 내는 거예요. 왜? 정부가 보기에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사업체인 거예요. 근데 같은 서비스지만 같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지만 약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2.5%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용 다 빼고 나한테 순수 들어오는 돈에 내는 세금이었잖아요. 에어비앤비는 매출액에서 실질적으로 10%를 부가세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내 소득, 비용 다 빼고
이 부가세는 매출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그러면 부가세는 언제 신고해야 되는 걸까요? 부가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제 간이과세자들 2.5% 내시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다 하시고 1월 달에 하시면 돼요.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들은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럼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사업한 거를 7월에 하시는 거고요.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하시는 걸 내년도 1월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근데 저희는 대부분 간이과세자거나 일반 사업자잖아요. 간이과세자들은 12월 올해가 딱 끝나고 나면 연초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들은 상하반기 12월이 끝나고 1월, 그 다음에 상반기 끝나고 7월에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필수일까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이라는 걸 낼 때 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세금 자체에 추징이 안 돼요.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불법했던 경우가 있었죠. 지금 이제 그러지 않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에어비앤비의 관광사업 등록증은 있었어요. 근데 사업자를 안 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 낼 때 어디다 가서 개인 사업자 내는지 아세요? 세무서요. 세무서 가서 실제 내시잖아요, 여러분. 네. 무슨 소리냐면 세무서가 뭐예요? 사업자 등록 내주면서 세금을 걷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내고요. 나 이제부터 세금 내는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무서에서는 실제 홈택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필요 서류 어떤 거 준비해 가야 될까요? 개인 사업자를 내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통해서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증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세금, 지방소득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실제 우리가 각각의 서울시, 경기도, 뭐 광주, 광역시 이런 데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를 지방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했잖아요. 그때 지방소득세가 같이 발생이 됩니다. 세금 관련한 일이어서 너무 복잡하고 혼자 할 수 있을지 겁이 나는데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혼자 다 하세요. 간이과세거든요. 그래서 인적 공제도 다 신고하시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홈택스. 우리나라 진짜 홈택스 너무 잘 돼 있어요. 즉 홈택스에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들이 세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클릭하고 넣고 클릭하고 넣으면 착착착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너무 신고가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세무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겨서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홈택스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세무 기장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세무 대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상태로 하시면 되고 제가 저희하고 코옥하시는 세무사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연락처도 링크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기장을 하셔도 좋고 또 직접 하셔도 좋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금을 좀 줄이고 싶은데 네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비용들을 경비 처리하는 거. 사업자용 카드나 이렇게 계좌를 잘 등록해 놓으시고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다 영수증을 챙기셔서 경비용으로 처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실제 뭐 월세라던가 그다음에 뭐 쿠팡에 사는 소모품이라던가 물, 전기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업자용 경비 처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사업자용 그 카드와 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제가 카드 10장 있는데 막 쓰는 게 아니고 이 열정무도 사업체에 쓰는
카드와 계좌를 딱 등록해 놓고 연말이 되면 거기에서 쓴 것만 싹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침대나 소파나 이런 걸 사시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네 번째, 실제 부가가치세에서 일반 과세자들은 10%의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간이가세 같은 경우 2.5%잖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사업자용으로요. 그렇게 되시면 실제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넣는 금액만큼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5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혹시 세금을 누락하게 되거나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게 되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연자제가 있어요. 세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제 자식 때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내시게 됐을 수밖에 없는데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그리고 그만큼 안 낸 기간 동안에 또 법정 이율이 붙어가지고 그것만큼 또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다 추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자진 신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최근에 한 2달 전인가 에어비앤비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저의 매출, 그러니까 호스팅하면서 생겼던 매출을 전부 정부, 국세청에 전부 제출해도 되지? 제출했다라는 이메일이 왔었거든요. 즉 저희의 매출액이 전부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동의에 대한 메일이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피해 가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사업은요, 잘 하시고 세금 많이 내면 돼요. 저도 꼭 그러길 바라거든요. 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저도 세금 종류부터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정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직장생활 26년 하면서 세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재무팀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작은 지식으로라도 전달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세금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업자용 카드, 계좌 잘 챙기셔서 경비 처리하시고 간이가세나 일반가세 하실 때 필요할 때 따박따박 세금 신고 잘 하시고 비용만 잘 처리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실제 저희 블로그 카페나 또 블로그나 또는 뭐 인스타에 또 세금에 대한 내용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